플랜으로 플랜하라. 저희가 오늘부터 깊은 고찰의 플랜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하고 두려움 없는 그런 새로운 투자 세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래 대부분의 긴급 뉴스는 미국 국채 이자율 관련입니다. 오늘도 미국 금리가 9%, 9bp 급등해서 15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금리가 5% 갈 수도 있다, 또는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우리 일반 소비자들, 일반인들의 대표적인 대출 금리죠. 금리가 7%를 돌파했다. 2002년, 즉 20년 이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어제장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역사적 저금리 시대 종결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향후 살펴보겠지만은 어떻게 모든 투자 상품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과연 미국 국채 시장 금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2021년 3월 달에 재작년인가요? 네, 초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저희가 가격 흐름 원칙을 가지고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은 이 가격 흐름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를 전망하는데, 이때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즉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 4%까지 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시나리오가 한 개 있고요. 또 하나 시나리오는 이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저점에서 5%까지 상승하는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다 공통점은 이 50년 이상의 아름다운 행복한 이런 투자 세상이 이제 막을 내리는,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4.3%, 어저께 조금 더 올라서 4.32 정도까지 지금 그런 수준인데요. 그리고 또 5%를 또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희는 7% 또는 10%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우리가 캔들 차트라고 합니다. 이 한 개 한 개가 요 빨간색 요런 캔들 같죠. 요 캔들이 한 개가 분기를 나타냅니다. 즉 3개월의 어떤 요 이자율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시작이고요. 요거는 3개월 끝점이고, 요거는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점, 이거는 3개월 동안 가장 낮은 점, 이렇게 어떤 3개월의 그런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금리는 하락하였고, 최근에 큰 일이 발생했죠. 네, 요 초록색 선을 돌파하는 그런 현상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요걸 좀 더 상세히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는 지금 미국 금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10년 만기 금리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 금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있게 3개월의 흐름이라면은, 이거는 한 개가 1개월짜리입니다. 1개월짜리니까 3개월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3배 확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조금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세 배로 확대해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년 동안 12개월이죠. 12개니까요. 1년 동안 이런 어떤 조금은 안정된 모습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3개월 동안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3개월 동안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물가의 영향도 있고요. 최근에 사실은 이때가 아마 물가가 1% 정도였는데요. 이때가 물가가 이제 9% 정도 됐죠. 9%까지 갔다가 최근까지 물가가 쭉 3%까지, 미국 물가죠. 3%까지 내려오다가 지난달에 조금 반등하니까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 나빠져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 같은 걸로 최근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물가입니다. 물가가 지금 80년 정도 추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2021년 7월 달 이때 1% 정도 됐죠. 그러다가 이게 9%까지 2022년 11월 달에 9%까지 이렇게 급등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지금 3%대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가라는 거는 물가 변동입니다. 물가 변동. 이게 이얼로니언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만약에 우리 물건 가격이 100이라고 치면은 이 9% 올라가면은 이때는 물건 가격이 109원이겠죠. 그러다가 지금은요. 이 109원에다가 3% 정도 최근에 올라갔으면은 지금 물건 가격이 지금 한 112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물가는 떨어진 것 같지만은 물건 가격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 전에는 100원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112원, 12%나 물건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까 보시면은 대출 금리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막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대출 이자를 엄청 내야 되는 거죠. 대출 이자를 엄청 올라가고 물건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드니까 이제 임금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임금 투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을 맞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이 당시 1960년도, 70년도에 겪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근래에 어떤 그 탈세계화입니다. 탈세계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구 재난 문제, 그죠? 지구 재난의 일상화. 이 두 가지 문제가 또한 우리의 금리라든지 물가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뭐 최근에 아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골디락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골디락스 말. 그런데 이 골디락스란 말이 실제로 경제 상황에 쓰인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1990년대였죠. 네. 전 세계 물가로서 크리스 시그널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 시그널이 엄청나죠. 네. 한 번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시그널을 지금 그리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유튜브에서 강의했는데 그 내용에서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당시 미국이 이 주가가 그죠? 아마 100년 내 가장 급등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보통 주가가 상승하면은 물가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 1990년대 이 당시에는 물가가 너무나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걸 물가는 안정되고 그죠? 주가는 급등하는 경제는 초호황인 이런 걸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이상 이 당시에 어떤 글로벌 경제 대통령이었던 그린스펀은 이 현상을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쾌한 이유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94년입니다. 94년 1월 6일 중국이 엄청난 정책을 펴니다. 위안 달러, 즉 중국의 위안 달러가 5.8에서 하루 만에 8.8까지 50%를 절하를 합니다. 50%를.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94년 이 사건 이후로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동남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는 경제는 초토화되죠. 한국도 이때 IMF를 경험하게 됩니다. IMF를 겪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물건 가격을 50%, 수출 물건 가격을 50% 절하하는 정책이죠. 환율을 50% 절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IMF를 비롯해서 미국의 거대 자본들은 약간의 달러 지원금으로 개도국들에게,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당시에 개도국들에게 세계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변동환율과 20% 고금리를 요구했죠. 대부분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20%를 견디지 못했죠. 이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 부도 많이 났고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죠? 그렇지만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호황과 그리고 물가 안정을 본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골딜락스죠. 10%의 인구의 골딜락스를 위해 전 세계 90% 인구가 고통을 겪은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 이유로 갑자기 그 글로벌,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죠. 이렇게 탈세계화 정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위안 달러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위안 달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가격 모델에 의하면은 8.1위안까지 그죠? 사실은 8점 여기가 7이었나요? 과거 때와 똑같은 수준까지 지금 위안 달러가 올라갈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국 경제 아니면 동남아 경제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조금 다르겠죠. 이 당시에는
그 중국의 물건들이 미국에 아주 싸게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탈세계화 세상에서는 미국의 물건들이 싸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미국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미국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글로벌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째려보고 있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휴축통화 국가들의 중앙은행 자산 추이입니다. 자산 추이. 사실 2000년 이전에는 중앙은행 자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금융위기, 그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미국은 쭉 해서 한 3조 달러의 어떤 양적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줄이다가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때 약 5조 달러 정도의 어마어마한 합쳐서 8조 달러 이상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풀고, 시중에 자금을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정부가 채권을 찍고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주면서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한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최근에 이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국은 8조 정도 넘죠, 그죠? 8조에서 계속 월 한 1,000억 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네, 이것은 이때가 2019년 8월 달의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 보고 시진핑 주석 중 파월과 시진핑과 중국의 시진핑이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이 가장 큰 적이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시진핑보다 파월을 더 큰 적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파월이 미국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아까 살펴봤듯이 자기들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즉 미국 국채나 국공채죠, 조금 상한을 시켰습니다. 줄어들었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당시에 2019년 하반기에 보시면은 미국 다우가 5,000포인트 급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요거 조금 풀었는데,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조금 풀었는데 미국 다우가 폭락하자 트럼프가 지금 엄청난 지금 비난을 파월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 엄청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미국 금리가 견딜 수 있을지, 그죠? 그리고 특히 또 지금 이 8조 달러인데요. 이 8조 달러에 대해서 정부가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자를 누구에게요? 중앙은행에게 또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 8조 달러에 4%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3천억 불입니다. 3천억 불. 3천억 불이면은 미국 지금 1년 예산이 9천억 불인데 9,500억 불인가요? 한 30%를, 그죠? 30%를 요런 어떤 이자 갚는데, 그죠? 국공채 이자 갚는데
사용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중앙은행도 계속 이 자금은 줄여야만 됩니다. 이 자금은 계속 줄여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을 줄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만큼 그 돈을 풀었던 걸 시중에서 다시 돈을 흡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이 돈을 어떻게 흡수합니까? 그죠? 돈을 흡수하면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그 이자율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때, 네, 아마 지금 뭐 우리 미국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사실은 결론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물가 상승 이걸 아예 배제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탈세계화, 그죠? 탈세계화로 그리고 자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책 지원을 위해서 지금 그 바이든이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국채가 발행이 돼야 되죠. 채권이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양적 완화, 그죠? 8조에 대해서 뭘 내야 되죠?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채권을 발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 지원용 또 채권도 계속 발행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어떤 채권 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을 발행하면은 누가 사줘야 되죠. 사줄 사람이 있나요? 일단 중국이 이제 옛날에는 최대 매수자였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 국채 매수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8조 정도의 이 중앙은행 자산이 계속 지금 이제 줄어들죠. 이 줄어든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자금을. 그죠? 기존에 8조 정도의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이 만기가 도래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가 도래되면은 수요자가 사실은 그 중앙은행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다시 수요자로서 롤오버하면 되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그 롤오버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만기된 채권을 시장 사람이 즉 일반인들이 일반 기관 투자자들이 사줘야 됩니다. 따라서 요 8조에 대해서도 계속 만기가 도래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따로 수요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을 보시면은 새로운 그런 발행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기존의 그 채권 투자자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저희의 어떤 전망 툴로는 7%까지 심지어 9%까지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마 그 미국은 이게 지금 그 금리 일드 캡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드 캡이라는 정책이 이때 언제 일어난 거죠? 네, 2차 세계 대전 때 전쟁 때 사용하던 정책입니다. 즉, 그 국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그 투자자들이 그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불안하니까 높은 이자를 원합니다.
그죠? 높은 이자를 원하는데 그 국가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장기 투자, 원래 장기 투자, 장기 채권에서는 원래 그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데 이때는 국가가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그죠? 국가가 관여해서 뭐 8년짜리 채권, 그리고 뭐 10년짜리, 20년짜리 채권에도 이렇게 캡을 이렇게 씌워버리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지금 사실은 일본이 그 YCC라는 정책을 좀 통해서 지금 아주 위험한 정책이 일본이 지금 하고 있죠. 일본도 좀 장기금리를 뭐 0.5% 이상으로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장기 이런 어떤 위험한 정책을 전쟁 때 하는 정책을 지금 일본은 진행하면서 물가를 사실 물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가와 전쟁 그리고 환율 전쟁을 일본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미국이 그 이런 전쟁 때 사용했던 이런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7%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도저히 미국의 어떤 이자 지급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과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는 그 전 세계가 그 미국 국채를 그 사주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이 아마 미국 국채를 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당시에는 없었던 이 70년도에 생겼던 그런 1조 달러 이상의 그 오일 달러, 우리가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죠. 그 오일 달러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일드 캡 정책을 쓰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때 이 그 오일 달러, 1조 달러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그 현재 지금 한 7천억 불 이상 지금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 또 어떻게 행동할지 그런 점들이 또 우리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그 과거 50년 동안에 물가 하락, 그죠? 그리고 금리 하락 모두 지금 막을 내린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10년간은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시황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는 이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